여기 이 차 있어요, 차, 무기차. 혹시 뭐, 우리 연구실에 연구가 연락이 되면 내가 한번 띄워줄 수 있습니다. 여기 잘 안 띄워주는데, 다른 사람들, 다안 띄워줘요. 이거는 그 첫 번째, 현대 기아 소울이고, 밸런스 소울, 이거는 뭔지 알아요? BMW i3 저희 전기차. 우리 랩 소유인데, 이거 지금 무기차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비싸요. 3만 원. 그, 어렸을 때부터 만든 거 관심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그 무기차 등등을 개발했어요. 화면이 약간 작아져 나오는데, 이쪽으로 이 항공 쪽 하는 사람들, 특히 저는 이렇게 화면이 작은 게 싫어요. 왜냐면 항공기는 이 가로세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작으면 가로세로가 깨지기 때문에. 이 비행기가 필요 이상 이렇게 홀쭉해 보이는데, 잘못된 거예요. 이거 사이보다 넓게 나가야 되는데, 저 교육을 또 집착해요. 아, 이거 쓰기 나간다고. 그래서 뭐, 보시면은, 저는 그 91년에 대학원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굉장히 흑도사지가 옛날같이 보이는데, 이렇게 이런 헬리콥터, 그때는 GPS가 없었어요. GPS가 뭔지 아세요? 네. 좀 안 좋은 얘기인데, 지난번에 세월호 가라앉았을 때, 그 첫 번째 신고한 훌륭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보고, 야, 위치가 어디냐? 그래서 물어볼 거 아닌데, 그죠? 물어봤더니 얘가 멍멍했잖아요? 당황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핸드폰에 GPS가 나와요. 위치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지구에 위성물 한 30개 정도를 뛰어나가지고 계속 돌거든요. 걔네들이 신호를 보내가지고 자기 위치를 알려줘요. 걔의 위치를 알면 우리 계산할 수 있는 원리가 있는데, 삼각형이라고. 거기가 이제 시간 속에 가서 4개가 필요한데, 그거를 아는 그 기술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인류가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뭘 하는지 모르는데 쓰는 핸드폰이지만, 그죠? 사과가 탈거리네. 메뚜기인 줄 알았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아이폰인데, 아이폰 보면은, 여기 뭐, 학생들, 나중에 꿀팁을 하나 가르쳐 주잖아요. 여기 그 컴파스죠, 컴파스. 컴파스 앱이 있는데, 그걸 누르면 여기 위치가 나와요. 위치가 이게 또 어쩌고, 뛸 때라는 119 요원이, 학생 위치가 어디야? 그러면은 이걸 알려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북위 36도 23분, 이게 아래 나와요. 그 안드로이드 지나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똑같은 기능을 여기 무인기에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 정확히 알거든요. 근데 사실 학생들은 그런 질문 해본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은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지금까지는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면은 참 알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학생가 눈 감아놓고 내가 한 이틀 차 타고 딱 내려오면서 어디야?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그죠? 옛날에 어떻게 알았어요? 옛날에? 내가 어디 있는지? 옛날에. 네? 지도는 있는 거, 그 지도가 있으면 이제 지도를 보고 주변에 혹시 지도가 매칭되는 뭐 강이라든가 산이 있으면 알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암으로, 생으로. 별자리, 네, 별자리 같은 거. 그래서 그 북극성, 이 별도 떠 있나 보면은 자기의 위도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뭘 보고 정도를 알 수 있을까? 이거는 알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시계랑 같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좀 길어지는데, 하여튼 자기 위치가 어딘지 아는 기술이 생긴 이후부터 이 무인기 기술이 급격히 발달했어요. 왜냐하면 항공기는 자기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걸 몰랐을 때는 이렇게 6분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각도가 있으니 이걸 이렇게 들고서 별을 이렇게 본 다음에 이걸 항행, 그 영어로 내비게이터라고 하는데 내비게이터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온 순간부터 GPS, 무인항공기가 1차적으로 군사용으로 폭발적으로 성공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넘어와서 2000년 들어와서 그다음부터 이제 군사용으로 써보니까 괜찮네? 이제 민간용으로 써봐야겠다. 그래서 막 시작하고 한 2, 3년 전, 메이비 아니면 1년 전부터 갑자기 뻥 터진 게 활용용 드론. 요즘에 많이 혹시 봤어요? 뭐 길가에 가다 보면 이렇게 하얀 거? 이게 있던데 그런 거 DJI 팬카메라인데 그게 갑자기 뻥 터졌어요. 저는 이제 작년에 KBS 한번 나왔었는데 딸기 배달한다. 딸기 배달을 왜 하냐면요. 저희 나도 혹시 여기 카이스트에 들어오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카이스트에 들어오시면은 봄마다 저 딸기 축제라고 합니다. 이 논산에 딸기 맛이 많은데 거기 농민들을 도와주는 이런 학생들이 좋은 뜻이 있어가지고 딸기를 이만큼 떼어가지고서 나눠주는데 그냥 이렇게 손을 나눠주고 보면 뭔가 재밌게 보자 그래서 택배라는 게 약속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기업 나오는데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 저도 굉장히 복부에 되고 이게 얼굴 많이 알게 됐는데 이분 굉장히 다양한 연구를 했습니다. 보시면 일단 2000년대까지는 한 대의 비행기가 자동적으로 잘 비행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게 잘 된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라 되냐 여러 대 다양한 종류의 기체
수용 비행체. 이거는 뭐냐면은 혹시 에어쇼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에어쇼 가면은 우리나라의 그 항공회사 있죠? T-50 만드는 회사. 거기서 만든 그 UCAM이라고 있어요. 우리 전투기. 그게 축소판인데 그걸 제가 직접 여기 비행적이 설계돼서 비행시험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이 비행기 웃게 생겼죠? 이 비행기는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수평을 그냥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 대를 동시에 비행해서 동시에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할 수 있어요. 요거는 요즘 뒤에 7시대 연구하는 건데 그 무인기에다 팔을 달았어요. 내가 학생들 보고 야 우리가 왜 여기 가을에 저 감나무 맨 위에 있는 감을 보라고 그래요? 밀감. 아까부터 제일 다른 것 같습니다. 선물해줍니다. 저렴한데 선물해줘요. 여기 그 까치밥이라고 난 까치밥을 따고 싶었어요. 이렇게. 까치가 사실 유해 조립입니다. 까치가 그렇게 옛날에 까치가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깍깍해서 우리나라 기초로 생각하는데 까치는 미국에서 쪽에서는 해조를 해조원 기초로 생각하는데 그 농작물을 파먹거든요. 까치가. 근데 까치가 왜 관광 손님 온다고 알려졌는지 그게 허구일까요? 진짜 좀 사실에 근거한 건가요? 혹시 아세요? 까치가 사람 얼굴을 인식을 해요. 근데 옛날에 조그만 말에 우리 모여 살았잖아요. 왕래 별로 없고 까치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모르는 사람이 왔구나 깍깍깍깍 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손님이 왔구나 그걸 할 거예요. 그게 다 과학적으로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까치가 난 까치밥을 따고 싶었어요. 무인기가 들어가지고 까치밥을 따는 팔에다 들어가서 감을 따자. 그랬더니 학생들이 교수님 유치하신다 하는데 그 유치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여기다 카메라를 달아갖고서 감 색깔을 인식한 다음에 자기가 감나무에 부딪히지 않게 가서 또 움직일 수 있는 감을 따는 것도 쉽지 않죠. 그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감 따오는 것 자체의 생각은 좀 유치하게 들리지만 그거에 들어가 있는 사이언스는 복잡합니다. 그걸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혹시 나중에 갈 때는 그 신문에 한번 나볼게요. 감 따는 보이게 만들었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공부해봅시다. 이 정도 다 알 것 같아요. 요즘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Y책도 읽고 Y 플러스도 읽고 내가 그런 많이 할 것 같은데 근데 Y책에는 비행기가 없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 초등학생이라서 많이 보는데 Y에는 비행기가 없어요. 내가 해서 할 것 같아요. 그 하늘에 떠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구름이 떠 있고요. 곤충. 여러분들 잠자리 잡지 말아요. 잠자리가 하루에 모기를 수영마리 잡았는데요. 그래서 모기를 잡으면은 그러니까 잠자리 잡으면은 잘 거면은 모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새가 있고요. 그리고 업에 나왔던 건 이게 실제로 했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하늘에 날 수가 사람이 그러니까 정확히 짐을 좀 정확히 해야 되는데 사람이 자기 힘으로만 날 수 있느냐. 자기 힘으로만 좋은데 사람이 자기의 힘과 맨몸으로 날 수 있느냐. 그래서 질문을 한 3단계 해볼게요. 사람이 자기의 힘과 맨몸으로만 날 수 당연히 없겠죠? 그러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빨라버려. 그럼 사람이 자기의 힘과 뭔가의 도구를 통해 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런 비행기를 뭐라고 그러죠? 인력 비행기. 네, 인력 비행기로. 여기는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자기의 힘과 적당한 기계가 있으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맨몸으로는 못 날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 알죠? 이 유명한 그림 너무 다 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다 알죠? 다이달로스랑 이카루스인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죠. 근데 여기 이제 사람이 날고 싶다는 열망과 사람이 날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약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맨몸으로 못 날 것 같고 날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아까 이렇게 많이 해본 다음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것도 되느냐? 안 됐겠죠.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사이언스가 그 뒤에 있는데. 근데 이거를 알려준 사람이 과학적으로 알려주신 분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분이죠. 서 아이작 뉴튼. 이 사람 내가 보기에는 정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있고 없고가 동양과 서양이 과학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 동양과학 여러분이 아는 방정식 영어로 이퀘이션인데 그 방정식이 우리나라 한자 말이에요. 우리나라 방정식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그래서 방정식 그 양반, 중인, 평민, 하층민, 조열시에 있었을 때 중인줄 중에 저게 진짜 수학적이고 한술 정도. 그래서 이렇게 논이 있으면은 면적이 얼마냐 하는 것도 우리나라 따졌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수학과 아니면 동양 수학과 아니면 아랍 수학과
서양 수학의 큰 차이가 뭔지 알아요? 여기 고등학생 있어, 고등학생? 고등학생 없나? 다 중학생들이요? 고등학생들이요? 고등학생 잘합니다. 고등학생들이 좀 수학을 배우면 이상한 거 배우지 않아요? 갑자기 이걸 왜 배우나 모르겠는데. 이거 배우죠. 아, 짜증나. 보기만 해도 빡쳐. 어딜 모르니. 보기만 해도 빡쳐. 미쳐도. 이게 뭐예요? 미쳤건. 아니, 미분. 아니, 안 껐어요? 미분 계수. 이게 미분이에요, 미분. 네, 미분. 이거지, 자꾸 이렇게 해서 이거. 이거를 발견한 게 서양 수학, 서양 과학의 핵심이에요. 이거를 알고 해서 이 x 가수 이제 이게 t가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풀 수 있게 됨으로 해가지고서 서양 과학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동양 과학은 미래를 예측 못했어요. 그냥 현재만 볼 뿐이지.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없어요, 시간. 그래서 누가 그 말했죠? 나한테 지뢰를 주면 세상은 어떻겠다고 그런 말도 하고. 아르키메데스. 나한테 현재의 조건과 동력을 주면 미래를 예측해야겠다. 그 라이프체로 말했다고 그러는데 그거가 가능해진 게 바로 이분이 그거 발견했죠. 또 누가 발견했죠? 이분은 라이프니츠라고 독일 사람이. 근데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수식 노테이션은 수식은 라이프니츠가 발견한 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발견을 여러 개 했습니다. 뉴턴은요, 그냥 뉴턴이 천재들은 참 여러 개 하는 것 같은데 뉴턴이 한 것 중에 이 F는 M의 식을 발견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겠죠? 뉴턴 발견한 게 사과 파이썬 아니고. 사과를 맛있게 먹는 거. 먹방이 있는 거. 그래서 그거 말고 또 뭐였죠? 사과를 사과가 왜 떨어지나 도대체? 왜 올라가지 않고 왜 옆으로 가지 않고 왜 내 머리 떨어질까? 내 머리가 신의 저주 그렇지. 그게 아니고 충격. 그죠? 그 다음에 뉴턴이 여러 번 나오죠. 뉴턴이 나중에 컴퓨터에 나와요. 컴퓨터. 뉴턴 방문지 푸는 방법으로 나오고 또 뉴턴이 저것도 했어요. 수학자. 화학자. 그것도 했었고 빛조형 거.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요. 프리즘을 뉴턴이 발견한 거예요. 이유를 설명해요. 왜 프리즘 보면은 분위기가 보이느냐. 뉴턴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치료 안 했습니다. 중력이 있고 중력을 이겨야 나야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민할 건 뭐냐면 중력을 이길 만한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힘을 만들면 되겠어요. 그죠? 내가 이 올라가고 싶으면 줄을 타는 게 올라가면 되고 줄을 타고 올라가는 게 힘이죠. 힘을 타고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덕분에 서양 과학이 발전을 했고 이분이나 분이 두 명이 안 계셔가지고 우리는 그냥 맨날 이 식을 못 풀게 돼버리는 바람에 결국은 일본이 서양문을 먼저 발견을 해서 동양의 그 군주로 동양의 패권을 군림하게 되고 덕분에 우리나라는 식민 역할을 하게 된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수식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수식 하나 때문에 인류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필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유를 알았어요. 힘이 있으면 되는구나. 위로 올라가는 힘. 근데 위로 올라가는 힘이 뭐가 있을까? 그걸 모를 때는 약간 생각했는데 그전에는 이 걸출한 중세시대에 다 알죠?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분이 굉장히 수익적으로는 몰랐는데 감적으로, 그러니까 직관적으로는 뭘 알게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걸 문제를 풀을까 해서 이렇게 새 날개 스케치도 하고 요거는 요즘에 이 기계를 요즘 부른다면 이게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헬리콥터죠. 대적했는데 헬리콥터란 말의 어원은 그리스 말이에요. 헬리라는 게 나선형이라는 뜻이고 옵터라는 게 새같이 나는 기계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헬리콥터 나선형으로 생긴 게 날아다니는 기계다. 그래서 여기 나선형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실제 헬리콥터 나선형이 아니죠. 여기 보면은 여기 헬리콥터 비슷한 플레이가 두 개 있는데 나선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바람을 이렇게 나선형으로 끌어내려요. 이게 뭐냐면요. 아르키메데스의 펌프라고 그래가지고 돌리면은 나사산에 이렇게 물을 끌어올려서 하는 펌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해를 한 거예요. 물을 끌어올리듯이 공기를 끌어내리면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직관적으로 알았어요. 천재들은 그런 직관들이 천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천재들이 알았는데 이 양반은 실은 몰랐고 사실 이 당시에 뉴턴식 가지고도 이걸 해석하기에는 한 100년 정도 더 있어야 했었어요. 그래서 다빈치가 훌륭한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이건 뭐죠? 몽골피의 열기구예요. 이게 이 당시에 사람들이 공기를 이렇게 피니까 올라가더라. 지금도 왜 불교에서 연등행사 같은 거 하잖아요. 이렇게 뭐라죠? 연등이 아니라 순등이라고 하나? 이렇게 동그란 무슨 종이 봉지에다가 초를 붙이면 이렇게 공기가 떠서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거의 거대한 버전이죠. 그래서 이걸 만들어 성공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경험적으로 알았는데, 자, 이제 좀, 이게, 재밌는 거 보여드리면 더 재밌게 깨실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이런,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걸 해보려고 수많은 경험식을 만들었어요, 경험식. 떨어진다. 뭐야 저게? 그래서 다빈치도 그랬고, 다른 사람도 많이 그랬지만, 아, 날려면은 날개가 필요하구나. 날개란 말 자체가 나는 데 쓰는 개, 나는 데 쓰는 개. 그래서 설마. 다들 날개를 지고서 어떻게 하는 걸 알아보겠다고. 잘 그래서 이제 아까 보면 날개를 푸석거려 갖고, 그 다음 이 사람은 좀 날개를 푸석거려서 빨리 가면 도움되지 않겠다 그래서 빨리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중에서 방금 좀 전에 롤러스케이트, 이 한 번은 자전거 커피, 그죠? 저기서 날아. 다들 이렇게 뭔가 푸석거리는 기계를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죽는다. 스카이컴 한번 스카이컴. 다들 날개들 잘 만들었어요. 나도 그냥 되게 새 날개 스팅해가지고 잘 만들었어요. 아주. 펭귄만 말씀이었는데. 네. 떨어진다? 뭐야 이거? 신차 같은 거죠. 아까 다빈치 기계를 약간 좀 이렇게 변형해서 생각해본 것 같은데. 믹서기. 폭탄이네. 맞는데 진짜로. 그거 맞는 게 저거야. 죽으러 가네. 죽으러. 미친놈. 참 안되게 생겼죠. 맞아. 이 사람도 약간 달라졌는데 수직발 조금 좀 생각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물에뜨기로 물에뜨기. 저 석판이 있어서 근데 수영장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와! 실패 뭐냐? 미친놈. 우와, 날았다.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내릴까 고민한 거야. 이거 진짜 죽으러 간다. 뭔가 좀 이렇게 절벽에 뛰는 독수리 생각한 것 같아요, 그죠? 만만치 않습니다, 이 상황은요. 죽어서도 죽었다 믿을 것 같은데 다행히 안 죽었어요. 다행히 안 죽었어요. 이 사람은 좀 근처까지 갔어요, 그죠? 이 설계가? 왠지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가 생겼잖아요. 간다. 떴어. 그죠? 네, 이게 이 사람이 좀 근처까지 갔어요. 근데 세계 최초의 성공식 뭐냐 저. 참 별짓을 다 했어요. 이 우리나라 기록도 보면은 날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정확한 뭐 설명도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그냥 사람들이 개수할 뿐인데 뭘 날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뭘 날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뭐 증거가 없으니까 보일 수가 없어. 이렇게 찍어놨어요. 난 찍을 수 없어. 움직였다는 네. 이거 어때? 이거 왜 날 것 같아? 제트팩. 다이너마트. 와, 폭죽이에요? 이렇게 날 수 있어. 이거 원리적으로 볼 때. 얘 떨어져요. 엉덩이. 날릴 수 있어요. 엉덩이 다 이거 돼야 안 돼요? 될거 이거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이름 있죠?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될 것 같은. 하늘다람쥐. 영어로는? 저, 이 사람이 그저가 있어요. 빙봉. 이것도 깨끗한데, 빙봉. 근데 라이트 형제의 원래 직업이 뭔지 알아요? 라이트 형제의 직업? 그 자전거 수입방이에요. 이 자전거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신기술을 많이 갖고 있어요. 나라라 추자? 오. 나는 거 같죠? 위에 뭐가 있나? 나는 거 같죠? 아. 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설정. 뭐야? UFO다, UFO. 이거는 미국 워싱턴 DC인데 그거 신데렐라. 시연을 했는데 세계 최초의 항공 환자입니다. 뭐야? 콜라 타버렸어요. 자, 이게 참 다양한 이제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재밌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다 하는 사람들이 알았고 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겠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돌릴까봐 식을 놨는데 식을 넣으면 이게 깰 거야. 부력이 뭐죠? 뜨는 힘이에요, 뜨는 힘.
우주 공간에 부력이 있어요? 없죠. 부력은 뭐냐면요. 중력이 있는 상황에서 이 주변에 있는 물체가 압력을 가하는데 여기 속한 다른 물체가 다른 밀도를 갖고 있어서 이 압력보다 작은 밀도를 주면 이 밀도를 끄고 끄기는 그런 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물질의 밀도 빼기 자기의 밀도를 뺀 다음에 거기다가 이게 그 볼륨을 곱하면 이게 그 힘이 나와요.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아, 나 지금 G를 빼먹었다. 이게 녹화되지 않아요. 여기 G를 빼먹었어요. G. 그래서 여기 부력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부력을 이용한 게 바로 열기구. 기구죠. 열기고 이 열기죠. 이거는 무슨 이거 쓴 게 뭐죠? 뭐죠? 이런 게 뭐죠? 수소. 여기 들어간 건 뭘까요? 수소를 쓰는데 수소를 잘 안 써요. 위험해가지고 헬륨입니다. 헬륨. 수소가 헬륨보다 싸요. 근데 이제 수소가 위험하니까 버스가 법으로 문제있죠. 우리나라로 헬륨을 쓰게 되는데 이 수소죠. 이게 터진 다음에 이게 망했죠. 근데 다시 쓰고 있어요. 근데 헬륨이고 요즘에 이제 헬륨을 잘 써가지고서 이제 좋은 기구를 많이 쓰고 있어요. 이건 뭐죠? 이거? 로켓이요, 로켓. 학생들 그 나로 발사한 거 봤어요? 난 직접 가서 봤는데. 직접 가서 본 사람도 있어요. 그 항공과 교수로서 이건 응원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쫓아가서 봤습니다.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직직. 제가 여기를 들어가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카이스트 항공권 교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알았다 했더니 잘 도와주더라고요. 그랬더니 끝판왕을 만났는데 끝판왕이 안 맞았어요. 안 되는데 제가 다시 뒤를 빠져나서 갔는데 이 산 넘어서 발사하는 거거든요. 안 보여요. 이거예요. 줌을 당겨서 찍는 건데요. 우와. 이거 뭐야? 나로호. 보여요? 실제로 보면은 라이트업도 같이 보이고 쫙 올라가고 미국 우주항공선 같이 이거 구름 기둥이 올라가진 않아요. 미국 우주항공선의 구름 기둥이 보이는 이유는 여기 위에 고체를 쓰기 때문에 뭐가 연료가 많이 먹기가 생기는데 나로호의 연료가 뭔지 알아요? 혹시? 네? 나로 연료가 뭘까요? 나로 뭘 태운 거 아니겠습니까? 액체수소. 액체수소를 뭔가 아는 단어인데 액체수소가 아니다 이게. 수소는 액체수소는 아니고 뭘 태울까요? 기름. 정확히 하면 캐로센이라고 하죠. 근데 일반 캐로센이 증류인데요. 주유소 탄 증류가 아니고 특수한 증류예요. 증류를 태워갖고서 깨끗해가지고 이게 뭐가 안 남아요. 그래서 끝났어. 안 보여요. 이거 보였더니 우리 와이프가 보더니 아이고 이거 보러 갔어. 그래서 나는 중요한 일이 있었죠.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의 물론 좀 러시아 힘을 빌리긴 했지만 최초의 로켓이라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로켓을 띄웠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작용 발사경은 이제 FMW라고 보세요. 여기 나오는 이 물질의 질량의 시간미죠. M 다시를 하면 이게 시간의 미분이에요. M 나누기 T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V가 속도인데, 이 V는 볼륨이고, 이 V는 속도예요. 빨리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품원해서 갑니다. 이 로켓의 구조는 이건 뭘까요? 이 로켓이 뭔지 알아요? V2 로켓. 이 로켓이 어디서 나왔거죠? 거기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에르타 폰 브라운이라고 이 형은 정말 로켓의 천재고요. 오늘날의 로켓은 다 이분한테 고맙다고. 이분이 없었으면 물론 나쁜 일도 많이 했어요.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하는 청소년들인데 참 인류의 어두운 면이 뭐냐면요. 인류는 신기술이 나오면 꼭 쓰는 데가 한 가지 있어요. 전쟁.
그리고 전쟁에서 기술이 발전돼서 후세대들은 덕을 보는다. 사실 우리가 GPS를 쓴다고 하고 우리가 어딘지 안다고 하는데 GPS 위성을 뭘로 써올렸겠어요? 로켓으로 써올렸겠죠. 로켓가 근데 이분이 이 양반이 없었으면은 아마 로켓의 개발이 최소한 30년, 50년 됐을 거예요. 지금쯤 로켓이 올라갈 줄 몰라요. 이게 전쟁 때문에. 그래도 독일 민족이 참 이 과학기술 쪽에는 참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도 자동차 시장이 이 수입을 개방해 버리니까 독일 차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지금 타고 다니는 집이 있을 것 같은데, 뭐 독일 3,4분이 얘기하는 엄청나죠.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미국이 이 로켓의 기술의 중요성 깨닫고서 폰 브라운을 전쟁 끝나고 1번 죽였다. 2번 위배를 보냈다. 3번 모시고 왔다. 4번 끌고 왔다. 모시고 왔다. 정확히 하면 4번이라고 끌고 왔어요. 그래서 그 팀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편수를 친 게 미국이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소련이 가서 딱 가봤더니 공장이 다 폐허가 돼 있는데 워낙 물자들이 많아갖고 미국이 다 못 들어갔고 또 사람들이 남아있었는데 그 남은 사람들과 물자들을 다 끌고서 소련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현재 로켓에 다 계보를 쫓아 올라가면은 다 폰 브라운을 만나요. 그래서 그 계보가 미국, 그 계보가 소련. 그래서 미국에서 일본, 소련에서 중국, 북한 이렇게 나라로 내려가는 게 계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디 있어요? 계보가? 우리나라는 계보가 없어요. 폰 브라운님은 가져올 수도 없었고 미국이 좀 주는데 미국 우리나라 잘 안 줘요 기술을. 그래서 러시아한테 갔더니 러시아가 준 척하다가 나중에 이쪽에 녹음해서 말해주셨는데 나중에 러시아가 전문 용어로 쌩갔죠. 돈을 받고서 그런 거 없는데 그래서 안 줬어요. 왜냐하면 워낙 로켓이 중요한 기술이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로켓은 정말 제정신으로 못 만드는 기술이에요. 로켓을 개발하면서 러시아 되게 땅 독일에서 100명 죽었어요. 로켓을 쏴가지고 런던 시민을 8,000명을 죽였어요. 로켓을 쏴가지고 로켓을 만들면서 몇 명이 죽었는지 알아요? 10,000명 됐어요. 10,000명. 우리나라에 로켓 개발한다고 한 명만 죽어. 한 명은 난리가 나겠죠. 왜 쓸데없는 걸 개발해 사람을 죽이냐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 로켓이 정말 피로 개발된 장치고요. 이거는 요즘도 커져요. 왜냐하면 워낙 큰 에너지를 한 번에 쏟아내는 기계이기 때문에 폭발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로켓은 어쨌든 간에 그래서 로켓 기술만 있으면은 비행은 딱 돼요. 비행은. 그래서 우리 항공하는 사람들이 농담을 오려면은 추적기만 쓰면은 돌도 나요. 돌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돌도 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졸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한번 뭐 해줘요. 그러면 이제 비행기는 로켓까지 나는 것도 아니고 구역도 아니에요. 뭐냐면은 양력이죠, 양력. 그럼 양력을 이용하려면은 꼭 뭐 있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공기가 있어야죠. 그 주변에, 정확히 하면 주변에 유체 있어야 돼요. 유체. 플루이드가 있어야 돼요. 플루이드가 있어야 되니까 달에는 유체가, 달에는 대기가 없죠. 대기가 있는 데가 또 어디 있죠? 화성. 그래서 최근에 화성에다가 무인기를 보내겠다는 아이디어를 나사가 냈어요. 하겠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지나가면요, 이 공기의 압력의 차 때문에 어느 일로 올라가고 싶으면 어느 쪽에 압력이 더 세겠어요? 아래요, 위요? 압력이 어느 쪽이 세게 올라갈 거 같아요? 아래가 세요. 그래서 일로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압력이 발생하는 거고, 공기 중에 날개가 빠르게 지나갈 때, 날개가 빠르게 지나가거나 거꾸로 공기가 빠르게 오는데 둘 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는 저겁니다. 상대 속도. 그러니까 내가 가고 얘가 오고 그렇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 상대 속도가 생기면은 양력이 생기는 거죠. 양력이 또 정말 잘 만들어서 영어가 많은데 여러분 혹시 카이스트 오시면 카이스트다. We all do lecture in English, so we use this English slide. 그래서 이 잉글리시 이렇게 영어를 강의하는데 여기 보면 영어를 많이 써놨습니다. 이게 그 에어포일이라는 아까 말한 익면을 정의하는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영어를 이렇게 써는 거고요. 이게 그 강의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가 뭐냐면요, 이 날개를 이렇게 두면요 위아래의 압력이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죠? 약간 이렇게 올려요. 여러분이 그 리스닝 되게 쉽게 해볼 수 있는데 차 타고 가다가 손을 열고 그걸 조심한 다음에 손을 이렇게 해보면서 이렇게 떠요. 이렇게 손이 내려가고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손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공기가 내려가는 것과 올라가는 이 공기의 유동이 생기는데 이쪽의 압력이 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이 떠오르는 거거든요. 이게 날개의 원리인데 이제 떠오르는 걸 타고 치면 이제 그 다음 문제는 뭐겠어요? 이제 일단 떠오른다. 그러면 이제 잘 떠올라야겠죠? 잘.
그러니까 잘 하기 위해서 요 아까 좀 전에 보여준 요 복잡한 요 그림을 그려갖고서 요 길이, 요 높이, 요 두께죠? 이걸 보이는데 피크닉스 T라고 해서 요거를 요 두께와 요 길이와 요 모양을 다양한 펑션이 있고 이게 위에 수천 가지가 있어요. 수천 가지, 수천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정확히 찾는 게 이제 항공기를 설계하는 사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이제 딱 옛날 비디오인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 커서가 안 보여요. 이 되게 옛날 비디오예요. 자, 이렇게 생긴 날개도 있어요. 평평한 평판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평평 같은 날개가 어디 있죠? 이 방에도 하나 있는데. 에어. 이것도 낙인지 알아요? 아까 잘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낙이 나는데 효율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건 별로 효율이 안 좋고 효율이 원래 아까 같이 약간 도톰한 날개가 좋은데 근데 이게 비행기 속도가 빨라질수록 날개의 두께가 작아져요. 松松. 네, 시간이 없으니까 봐.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방법 알았는데 부력, 그 기구, 그 다음에 대형 반작용,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양력. 세 번째 방법이 이 대기 중을 비행하는 항공에서 제일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같이 이게 결국은 그 오늘날의 항공 세계를 지배하게 됐죠. 그죠? 그래서 또 그건 좀 시간 있어 나중에 보고요. 자, 이제 아까 얘기해봤지 항공기에 지구 주변에 있는 물체에 다 작용하는 거는 중력입니다. 중력이만 있으면은 항공기가 떨어지겠죠. 그게 제일 높고. 그러면 중력을 대항해서 항공기를 띄우려면은 양력이 있어야 돼요. 양력이 있어야 이게 떠오릅니다. 근데 떠오르게 하면 항공 가만히 있겠죠? 이거 보고 정지비행, 호버링이라고 해요. 아까 내가 이거 갖고 했던 거, 이렇게 가만히 떠 있는 거, 그게 호버링이고요. 근데 날아가고 싶으면은 항공기가 특히나 문제는 양력은 그냥 생기지가 않아요. 바람이 오거나, 그죠? 아니면 자기가 직접 날려면 자기가 앞으로 가야겠죠, 그쪽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시면은 비행기가 처음에 그냥 공항에서 게이트에 타면 비행기가 쑥 떠오르서 가나요? 아니죠. 뭐 한참 이런데 가. 한참 난 내 비행기 타면 버스 타고 해가지고 좀 어디 가다가 갑자기 확 걸려서 올라가잖아요. 활주로 해서 엄청난 힘으로 가속을 해갖고서 속도가 이륙 속도가 200km 넘어가요. 엄청나게 빠르죠. 200km 넘어가면 KTX 속도, 번호 안 가는 거, KTX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힘으로, 그 속도로 떠서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빨리 가면은 공기 저항이 생겨요. 그게 항력이라고 그러고, 항력을 이기고 비행기를 앞으로 밀어붙이려면은, 그죠? 이렇게 떨어지니까 추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힘이 항공기를 지배하는 가장 커다란 힘 네 개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비행기 파일하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에 배울 겁니다. 항공기에 적용하는 네 가지 포스, 힘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항공역학을 왜 전공을 해야 되느냐? 왜 항공과가 특별하냐? 항공과는 기계과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저도 기계과 나왔어요. 근데 그게 항공과는 간단한 게 아니고 항공기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거. 항공기는 무거우면 안 돼요. 항공기는 무조건 가벼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거저 가볍나요? 가볍기만 하면은, 아니, 교수님 가벼운데요? 저 가볍지. 근데 가볍지 벌써 막 이렇게 막 부서지잖아요. 가볍고 튼튼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렵죠. 이게 약간의 반대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뭘 튼튼하게 만들려면은 이렇게 무겁게 하는데요. 이렇게 무겁게. 근데 이제 그렇게만 하면 항공기가 무거워지니까 어떻게 하면 가볍고 튼튼하게 할까?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진 가장 튼튼한 항공기인 보잉 787 날개는 뭘로 만들었죠? 여러분들 그 원자, 그 화학 배우면은 수소, 탄소, 리튬, 베릴륨, 중소, 방이거든. 탄소 섬유. 탄소를 쫙 뽑아내고 섬유를 만들었거든요.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항공기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항공역학의 특징 중에, 항공공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가볍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비행기를 타봤고 KTX 타봤죠? 비행기 다 타봤어요? 비행기 탈 때 타면은 이렇게 밥도 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옆에 이렇게 접시가 된 트레이, 쟁반이 내려오죠? KTX 트레이 들어봤어요? KTX 트레이는 강철이에요, 강철. 떨어지면 가볍게 들어가는데 비행기 트레이는 가벼운 알루미늄 막대 이게 플라스틱 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가벼워야 되니까. 무조건 가벼워요.
이게 항공기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예요. 무조건 가벼워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여기도 가볍고자 하는 절박한 움직임이 있는데 데스퍼리트 메저라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 그리드놀이를 하면은 희한한 게 있어요. 이 프로펠러 이어주는 거가 어떻게 됐어요? 꽉 찼어요? 비어있어요? 비어있잖아요. 이거 비어있어요, 여기가. 비어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볍게. 또 하나 볼까요? 또 하나. 잠깐 어려운데, 또 하나는. 여기 왜 파놨을까요? 바람 지나가요. 바람이 막히면은 추력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항공기에는요, 이게 내가 좋아하는 my favorite F-16인데, 이렇게만 예쁜 비행기가 없어요, 이 비행기가. 최근에 F-16이랑 F-35랑 싸웠는데, 분들이 이겼어요. 근접전에서는. 왜냐하면 F-16은 가장 우월한 공중전 기계거든요. 그래서 이 항공기, 아까 보시면은 딱 날갯짓을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날갯짓을 안 해도 날 수가 있는 것 같아. 예? 날개를 고정을 시키고 잔뜩 밀어붙여서 속도를 얻어서 양력을 얻으면 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서 조지 케일리, 서부터는 이거 귀족이죠. 조지 케일리라는 분인데, 이분이 케일리가 아니고, 이분은 케일리의 마부예요, 마부. 감히 귀족께서 이런 천하게 실험할 수 없으니까, 야, 마부 너 올라가. 그래서, 싫은데요? 그래서 태웠다가 강을 건넜어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그만뒀어요, 자기가 안 한다고. 좋을 것 같아서 안 한다고. 이 사람이 도망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세계 최초로 비행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고정인 비행기라고. 날개가 고정돼 있어, 고정인 비행기. 요거는 뭐라면요, 이 레일에다 거대한 비행기를 지었습니다. 이 사람이 맥심이라는 사람인데, 맥심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네? 맥심 뭐야? 시장에서 파는 잡지 얘기한 것 같은데. 저기 맥심 여기 커피인데 그냥 아니고요. 맥심이 만든 또 하나 유명한 발명품이 있습니다. 혹시 그 라스트 사무라이 영화 기억나요? 톰 크루즈 나왔던 영화. 맨 끝 장면에서 라고서 사무라이를 조르켜버리죠. 무슨 기계 가지고 깨뜨린 거, 기관총. 기관총 같은 사람이에요. 천재 발명가인데요. 그래서 자, 얘가 빨리 가야겠는데 사람이나 말 갖고는 안 나겠으니까 그 당시에 갓 발명된 기계를 씁시다. 증기기관. 근데 증기기관이 날까요, 안 날까요? 너무 무거워요. 근데 나중에 한테 계산해 보니까 아마 간신히 날았을지도 모르겠어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긴 하는데, 근데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근데 이상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라이트는 오토 릴리엔타, 이 사람 독일 사람인데요. 이 사람 대단하신 분인 게 자기가 몸소 비행을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서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프로펠러가 없었고 이 사람이 그야말로 오늘날 행글라이더의 원조예요. 탁 뛰어내린 다음에 몸을 움직여가지고서 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면은 이 비행기 모양 보면은 이런 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날개 두 개 있고 고격기라고 그러는데 이거 형상이 굉장히 요즘 거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라이트 형제가 나오는데 라이트 형제는 거꾸로 했는데 요 날개를 앞에 달았어요. 비행기 앞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 날개 나는데 비행기 불안한 전기를 발전했는데 세계 최초의 항공적 비행을 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바람이 세게 부는 데를 일부러 찾아갖고 비행기를 무게축으로 당겨서 이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프랑스 사람들이 질투를 했어요. 에이, 그거는 비행이 아니지. 이래갖고서 우리 진짜 비행은 우리 프랑스 사람들이다라고 우겼습니다. 뒤에 비행이 나오는데. 이거 보면요, 참 대단한 게, 이거 찍어놨어요. 그럼 진짜 비행한 거를. 유튜브에는 참 재밌는 비유가 많은데, 보면은 이런 것들이 많아요. 미국 사람들이 라이트 형제가 비행 성공하면서 굉장히 프라이드를 느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생각하기에 미국이 이제 요즘 미국 같이 뭐 강대한 나라가 이 당시에는 아니었어요. 근데 미국이 소위 말하는 대륙, 유럽 대륙을 첫 번째로 이겨먹은 게 이겁니다. 비행기. 사실 그리고 미국이 항공산업을 지배함으로써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여기에 프라이드가 강해요. 이 항공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이 궤도, 활줄을 써가지고서 뒤에 있는 탑에서 무게추로 당겨가지고 비행기를 강제로 밀어내는데 이걸 뭐라 그러죠? 캐타펄트라고 해요. 캐타펄트를 써서 비행기를 띄운 거예요. 굉장히 머리 많이 썼어요. 라이트 형제가 병관들이 뭐 알아 싶은 것들이 사실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그렇게 뭐 엄청난 수학자도 아니고 엄청난 과학자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그 실천가죠. 실천가.
뭔가 발명가 같은 실천가들인데 이 사람들의 그 대단한 거는 정말 그래도 꽤 많은 것들을 열심히 했어요. 실제로 또 뭘 한 게 있냐면은 풍동이라고 하죠. 풍동. 공기가 지나간 풍을 만들고 그 안에서 다양한 프로펠러와 에어포일 이를 실험을 해서 제일 좋은 걸 찾는 거예요. 그냥 고정보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거 나도 하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크레딧을 얻는 거는 굉장히 다 이유가 있어요. 대단합니다. 그게 잘나죠. 이렇게 굉장히 잘나요. 그리고 나중에 아까 나도 비교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잘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잘난 거예요. 그러면 다음 거를 넘어갑시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네 이 항공 쪽에 자부심이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보시면 굉장히 다양하게 설계가 바뀌었는데 글라이던트로 가다가 결국 이렇게 사이즈를 키우고 프로펠러를 달아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공격 비행 항공을 한 거죠. 지금 이거에 진품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이거의 복제품이 미국 가시면 그 스미소니아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소니아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한번 나중에 비행장 가보세요. 항공관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여기는 항공 기자분들도 하루 정도 가서 보는 아주 좋은 코스를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박물관은 두 개로 돼 있어가지고 하나씩 보는데 제대로 보면은 하나씩 하루를 보내야 돼요. 하나는 워싱턴 DC 시내에 있고 하나 덜레스 공항 그 옆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여놨고요. 자 이제 비행기가 아까는 잘 알았는데 이거는 우리 연구실에서 실험한 비행기인데 교수님 별로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데 비행기가 이게 출발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생긴 비행기가 무슨 비행기예요? 혹시 알아요? 스텔스 비행기. 그죠? 스텔스 비행기가 이게 우리가 스텔스 비행기 연구를 하거든요. 스텔스 비행기의 이런 형상이 왜 이렇게 만드냐면요. 비행기가 납작하면서 안 보이거든요. 전파 발사를 덜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렇게 만드는 비행기 만들면은 이 비행기의 특징이 뭐예요? 일반적인 비행기 특징. 얘랑 되게 보면은 얘는 날개가 이렇게 앞뒤에 달라져 있고 수직 날개도 있고 그죠? 근데 쟤는 없잖아요. 이게 없어서 네, 굉장히 조종성이라는 게 나빠요. 비행기가 뭐 구별이 틀고 막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근데 비행기 조종하는데 나이트 형제의 또 하나의 또 크레딧은 뭐냐면요. 비행기 자전거 선수답게 여러분이 자전거 탈 때요 핸들 그 방향 바꾸는 어떻게 해요? 방향 바꿀 때 속도가 낮을 때는 핸들을 틀죠. 속도가 빠르면 어떻게 해요? 몸을 기울잖아요. 기울면 그 비행기도 저속일 때는 이게 러더를 이용해서 쓸 수가 있는데 빨라지면은 이게 요 날개를 구부려가지고 양쪽에 생긴 양력을 불균형하게 만들어서 일반적으로 쩔어지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틀어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땡겨서 이렇게 쓰는데 소위 말해 이거 보고서 선회라고 그러거든요. 뱅크턴이라고 하는데 이 뱅크턴하는 기동을 발명한 사람이에요. 네, 라이트 형제가 굉장히 그런 많은 크레딧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가 이제 프랑스 비행기예요. 블레리오라는 비행기 사람이 만든 비행기인데 이 비행기가 생긴 게 좀 더 요즘 비행기 같죠? 네, 이렇게 뼈다귀가 지어있긴 하지만 여기 껍데기를 안 씌우는 게 가벼우려고. 나중에 보니까 껍데기를 안 씌우는 게 가볍긴 하지만 이게 공기저항이 커져가지고 결국 여기를 씌우게 되는 사람들이 발견을 해주거든요. 이 당시는 이게 재료들이 약해가지고 우리 직접 많이 부드러웠어요. 이렇게 막 여기 꼬리 날개 있고, 그래서 수직 꼬리 날개, 수평 꼬리 날개 있고, 앞에 엔진이 있고, 그 다음에 랜딩 기어가 이렇게 있고. 요즘 현대 비행기와 비교해서 손색이 없는 비행기인데 이게 블레리오의 항공기라서 프랑스 사람들이 비행기라고 하면은 라이트 형제 비행기는 지가 비행한 게 아니고 우리 비행기야말로 원조다 라고 한동안 굉장히 많이 우겼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라이트 형제 비행기를 다 우기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의 복제품인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잘 알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블레리오라는 사람이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현대 항공기의 이제 원조가 된 겁니다. 거의. 설계 측면에서. 라이트 형제 비행기의 설계 완전히 반대였어요. 꼬리 날개가 앞에 와 있고, 머리 날개. 그리고 카나드라고 그러는데, 프로펠러가 앞에 있지 않고 뒤에 있어요. 그래서 또 뭐 문제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프로펠러가 뒤에 있으면요, 아주 뜻밖의 문제가 생겨요. 뭔지 아세요? 프로펠러가 뒤에 있으면요, 추락하면은 이게 뒤로 날라 사람을 죽여요. 사람 죽이거든요. 그래갖고서 미국에서 그걸 금지했어요. 그걸 보고서 푸셔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엔진이 앞에 와 있어요. 근데 앞에 오면 뭐가 나쁘냐면요. 바람이 이렇게 들이치니까 정신이 없어요. 비행기가 하면서 많이 들이치고 그리고 또 막 시끄럽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이렇게 뚜껑을 쳤죠.
투명한 캐논을 씌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칵핏 이런 식으로 만든 겁니다. 그 뒤에 보면 이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넘기면은 알겠죠? 그죠? 오, 잘 나가요. 그죠? 부드럽게. 네. 그래서 이게 프랑스 사람들, 이랭이들 이런 뭐냐면 요거 각도. 이 각도 이렇게. 네. 이 각도가 이게 또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항공기는요, 모든 선 하나가 이유가 있어요. 머신스라고 그리는 게 아니고, 선 하나하나가 다 설계를 하는데, 왜냐면 항공기 아까 같이 무조건 가볍고 효율적이 되기 때문에, 굉장한 모든 선 하나에 세심만 그걸 기울이는데, 요걸 보고서 이렇게 올리는 거를 상방각도를 다이헤드라고 그러는데, 그게 항공기의 이쪽 방향성을 안정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항공학 교수니까 항공을 열심히 좋아하고 참 그걸 즐기는데, 보시면 이렇게 굉장한 항공기가 라이트 형제가 일단 본물을 틔운 다음에 요즘 마치 VT 같이 그냥 빵 터졌어요. 그래서 1903년에서 2003년까지 100년 사이에 이렇게 온 거예요. 거의 항공이 거의 이제는 하늘을 인류가 지배를 하죠. 엄청난 수의 항공기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우리나라도 아무나 역사가 이정식 있죠. 여기 우리나라는 1900년 초반에 일본이 그 식민지를 시작을 해가지고서 여기서 끝난 다음에 잘 살아셨더니 전쟁에서 또 패가 돼가지고서 단순히 올라왔는데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는 항공기가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고 우리나라가 항공 쪽으로 많이 낙후가 돼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많이 따라먹기 시작한 기계 중에 하나가 예죠. 이 비행기 문제 아시죠? 옥상에 나타나셨지만 TOC 우리나라가 미국의 도움을 받긴 했습니다. 뭐 쓰는 데가 날라가 아니고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만들었는데 이게 그 TOC 항공기예요. 우리나라의 그 총석 항공기, 총석 그 트레이너 연습기인데 굉장히 좋은 걸 갖고 있어서 주변에 좀 타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종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조종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땡기는데 이것도 추적관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요. 요즘에 대충 정리가 됐는데 몇 가지 보여주면 이걸 당기면 항공기가 이 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항공기에 이륙을 하고 이런 식으로 몇 가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다양한 형태의 비행기 이런 모양들이 있습니다. 스텔스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비행기 타는 걸 좋아해가지고 진짜 타요.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마이크로를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좀 타고 그러는데 여기 타면 이렇게 우리 학생들과 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타면은 이건 이제 요즘에 잘 나가는 이게 그 보잉 에어버스 380 항공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조이스틱 양쪽에 있는데 이게 약간 이상한 게요. 이쪽이 캡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장이고 이쪽이 부기장, 퍼스트 아피서가 타는 데인데 이 사람은 오른쪽으로 조종을 하고 이 사람은 왼쪽으로 조종을 해요. 근데 이게 왼손으로 소리 약간 좀 헷갈릴 것 같은데 말이죠. 오락실가 되게 다른데 헷갈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SR-22라고 이게 그 미국 비행기인데 중국 넘어갔어요. 요즘 중국의 약진이 무서운데 이 비행기들이 사이스틱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직접 개발한 비행기가 있습니다. KC-100이라고 그거가 이거 이상하게 생겼는데 거의 똑같이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항공 공사에 초도 비행하는 그 초도 연습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걸로 배우게 바뀔 겁니다. 이거는 F-22의 칵핏이래요.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잘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워낙 극비라 가지고 공개는 안 돼요. 이거 저는 타는 걸 좋아해서 이게 접니다. 이게 그 로빈슨 20이라는 헬리콥터예요. 2인승 헬리콥터인데 얘가 작년에 그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한번 탔는데 재밌더라고요. 이거 짜릿한데 세스나 이 학생은 지금 졸업해갖고 지금 학년에 가 있어요. 한번 태워주는데 이 학생이 다 여기 모르게요. 조정을 해가지고 하고 세스나 하고 이렇게 땡기는 형태로 이렇게 하면은 왼쪽으로 틀고 오른쪽으로 그러면 기울어지면서 땡기면 틀려져요. 땡기면 틀리니까 또 올라가고 밀면 내려가고 여기 페달이 있는데 페달이 자동차 같이 브레이크 가속 페달이 아니고 이걸 밟으면요 이 왼쪽을 밟으면은 뒤에 너덜한 개수를 꺾여요. 그러면은 왼쪽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생기고 오른쪽으로 밟으면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이 막대기들이 이렇게 땡기는 이게 가속 페달이에요. 비행기 브레이크라는 건 잘 없고요. 그 어떤 비행기들 에어 브레이크라고 해서 스피드 브레이크라고 해서 이렇게 어떤 공기장을 확 늘려주는 장치들이 있는데 비행기는 차와 달리 갑자기 확 쓰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그 보잉 787, 그중 최신의 보잉 항공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아까 보신 것 같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국에서 특히 미국 중심으로 우리가 그럼 항공기의 성능을 극대화해보자라는 문침이 생겼어요. 극대화라는 게 뭐냐? 더 빨리, 더
더 높이, 그죠? 뭐 올림픽 구호 같은데. 그래서 이제 미국 이 당시에는 컴퓨터가 발달되지 않고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시연해 보려면 딱 거기 합니다.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날려보자. 근데 그게 위험하죠? 그래서 사람의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엑스플레인이라는 거, X가 뭐냐면은 영어에 엑스페리멘탈, 실험용 항공기들을 다양하게 만들었는데 이 항공기들이 우리가 오늘날 아는 이 항공기들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해왔어요. 지금도 엑스플레인도 계속 만들고 있어요. X56도 그런데 이 X35죠? X35? X35? 그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샀죠? 우리나라에 샀어요. 아직 들고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하고 있는데 세계 최초로 음속을 깬 비행기가, 공식 음속을 깬 비행기가 X1이라는 항공기인데 7만 피트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를 비행했죠. 이거 근데 그 모양이 약간 좀 미국이 솔직히 평가놓고 말해서 독일만큼 항공기들이 발달해가지고 날개를 이렇게 뒤로 쫙 틀려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이렇게 똑바로 된 이걸 사용했는데 이게 공기장이 세요. 그다음에 좀 배운 다음에 이 날개 제가 뒤로 흘려졌죠. X45. 그때가 언제입니까? 1959년이. 57년에 엄청난 일이 생겼는데 러시아가 위성을 쐈죠. 그래서 러시아가 미국보다 하수인 줄 알았는데 어느덧 미국보다 우월하고 기술이 엮이는 걸 알면서 케네디 대통령이 참 위대한 발언을 했어요. 참 위대한 수준을 갖는 게 한나라의 복인데요. 케네디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달에 갈 거고 달에 가는 게 쉬워서 가는 게 어려워서 가는 거고 이걸 함으로써 우리는 미국이 모든 분야에서 상대방을 압도할 것이다라는 명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어 달에 갔어요. 그죠? 그게 1969년인데요. 그래서 미국이 항공기술, 우주기술을 완전히 압도하게 해서 결국은 러시아가 군기술적으로 추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한 게 다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달에 가는 이 경주를 이김으로써 모든 분야를 압도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참 우리나라도 그런 데 돈을 써야 되는데 자꾸 데서는 승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이 쪽에서 말하면 어떻겠지만. 그래서 열심히 개발했어요. 50년은 뭐냐면은 한참 그 달연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 그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상한 점이 많아요. 가변익기, 날개를 접음으로써 그 저속에서는 양력을 최대한 증가시키고 고속에서는 양력을 필요한 만큼 가지면서 항력을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도 있고. 이거 날개는 누가 실수로 거꾸로 붙인 거 같죠? 야, 그걸 거꾸로 실수한 그거 아니고. 네, 날개가 이렇게 앞으로왔어요. 뒤로 온 게 아니고. 이거 보고 전진익기라고 하는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좀 설명이 복잡하긴 한데 여기 있는 이 조종면이 굉장히 고기동을 해도 되게 잘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해봤는데 생각보다는 잃는 게 많다 그래서 잘 안 됐고 오히려 이런 항공기, 추락편향 항공. 그래서 F-22에는 날개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게 들어가 있어요. 트러스트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미국 거는 위아래랑 왔다 갔다 하고요. 러시아 거는 위아래랑 좌우로 왔다 갔다 해요. 러시아 거는 더 어마어마한 걸 하죠. 수호이 같은 거. 이거 제가 지난주에 이거를 초등학생이 아닌데 이 기동이 뭐냐면 혹시 여기 항공석부가 있나요? 항덕? 그렇죠. 항덕이 하나 있어요. 이게 포그라기입니다. 포그라기. 근데 이게 뭐 저절적으로 전장이랑 많이 싸우는데 희한하게 되거든요. 이거를 봤습니다. 실물을 직접 제가 직접 찍었는데 오산에 갔더니 이게 들어와 있어요. F-22. 이게 저 같은 항덕은 보고 있으면 전율을 느낍니다. 찌릿찌릿찌릿. 지금부터 네, 너무 멋있습니다. 네. 그 외계인 같은 항공기 같은데. 그래서 이제 또 그거랑 푸는데요. 여기 보니까. 근데 항공기라는 거는 좋은 게 뭐냐면은 그냥 좋은 항공기는 뭐냐면은 아무 데나 뜨는 거겠죠. 공항에 가지 않고 제가 미국 가고 싶은데 내가 미국 가려면요 저기 버스 타고서 2시간 반, 3시간을 가서 공항에 가서 비행기 들어가서 체크하고 가서 타면은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또 이 버스 다니는 것이 벌써 땅을 가다가 막 치고 가다가 하다가 타더니 왕 하고 올라가거든요. 그러지 말고 나가면 탁 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뭐냐면 수직이 착륙한 겁니다. 내가 왜 이전까지 가야 되냐면요. 활주로가 아무 데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활주로가 아무 데나 없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재경 배터리형이죠? 재경 배터리. 그래서 이제 위아래로 흔들고 있는데 요거 많이 본 거 같잖아요. 요거.
그렇죠. 드론. 이게 드론이라는 말은 사실 이따가 한번 설명하겠지만, 드론이라는 말은 원래 저겁니다. 원래 그 숯벌 그런 뜻이고, 이게 요거는 뭐냐면은 프로펠러로만 양력을 얻기도 힘드니까 섞어봤는데, 이 기구가 사실 굉장히 불안정한 시스템이야. 이게 바람 맞으면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려운 짓 하다가 이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오셨는데, 이 그분이 왜냐면 이분은 딴 분이다. 다음 분이 나오는데 이거 나지 않는다. 왜 이렇게 프로펠러가 많아야 되죠? 요즘에는 한국에 쓰는데 왜 이렇게 많을 것 같아요? 속도도 느리고 무겁고 그 다음에 이 구조물이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프로펠러에 힘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힘을 나눈 거예요. 그렇게 프로펠러. 떠요, 그죠? 오, 이게 원하는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어이구, 되게 날 따라오네, 그죠? 도망가고. 이거는 화면이 흐리게한데 보여요? 네, 이게 금축반전이라는 건데, 요즘 내가 쓰는 건데, 당연하죠, 그죠? 이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거야, 어서 나야겠다. 이거는 금속으로 만들어가지고 힘이 셉니다. 그래서 프로펠러 아까 8개가 아니고 2개로 되는 거예요. 요게 재미난 건데요. 요 비행기가 좀 흥미로운 건, 우리 약간 좀 요즘에 별 많이 안 쓰는데, 이 항공기가 좀 흥미로운데, 이 프로펠러가 여기 엔진이 없어요. 그냥 혼자 확 도는 프로펠러예요. 그래서 이 항공기가 속도를 내려 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돌기 시작하고, 이 프로펠러가 양력을 담당을 해요. 이 항공기 혹시 이름 아시는 추경원 분이 계신 분이에요. 지난주에 애들이 초등학교 4학년에 맞추길래, 너는 어떻게 되냐 했더니, 우리 아빠가 항공대래요. 우리 아빠가 항공우주연구원을 다닌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두 개인데, 하나는 오토자이로라고 하고 자이로프터라고 해요. 자이로. 이 자이로가 뭐냐면요, 이것도 그리스 말인데 돈다. 돈은 콥터, 항공기가 있어요. 헬리콥터가.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걸 만드신 분이 수안데라 시에라라는 그 스페인 사람인데, 이분이 이걸 성공을 해서 미래의 항공기는 자이로콥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또 제한이 많아요. 다시 해보니까. 그래서 역시 이거보다는 여기도 잘난 느껴지고, 적구이동도 하고, 어디서 합니다. 초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저거 못합니다. 헬리콥터가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뭔지 알아요? 정지게 호버리는 못해요. 얘는 항상 나라에서 서 있으면요, 바람이 안 보고 서 있으면은 이 로트가 서버려요. 서버리면은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수직이 착륙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 비행기 웃기죠. 수직으로 비행기가 나왔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조종사가 다 어딨니? 그러면 반대편에서 야 왼쪽으로 세발, 오른쪽으로 한 발. 그래서 이렇게 탁 걸어져요. 그랬습니다.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념이 죽었고, 이 항공기를 지금 다시 또 나사가 연구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미국 갔다. 제가 작년에 미국 갔다 왔는데, 나사가 요거를 이제 동글동글한 팬을 달았는데, 이 팬을 달면 좋은 게 뭐냐면요, 몇 가지 장점이 뭐냐면은, 이 프로펠러가 이게 다 갇혀 있으니까, 여기에 머리 갖다 대서 다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이제 이게 되게 시끄럽고, 빨라지면 이 저항이 심해져요. 그게 떨어지는 거죠. 이제 드론 얘기를 하자. 드론.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자, 드론은 뭘까요? 비행기에서 뭐를 빼면 드론이 됩니다. 그쵸. 저분을 빼야 돼요. 그래서 공군이 싫어요, 드론을. 공군이라는 게 비행기를 날리는 사람들을 날리는 게 공군인데, 사람 빼는 게 하라고 손 치워합니다.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무인 자동차는 사람이 빠지죠. 정말 사람이 안 탑니다. 한달 수기업 타겠지. 근데 무인항공기는 사람이 빠져서 영원히 빠이빠이냐가 아니고요. 이분이 땅에 있어요. 땅에서 이 항공기의 움직임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합니다. 날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없어지지는 않는데 공무원분들이 그래도 아무래도 좀 기분 나빠하시죠. 우리가 만약 틀린 게 그래서 공군참모총장님들 발표를 다닌 파이터 출신인데, 그래서 파이터 지원을 출신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이 안 타니까 굉장히 다양한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타려면 일단 항공기가 사람을 잡으면 안 되겠죠. 나보다 커야 돼요, 항공기가. 근데 사람이 안 타니까 작아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얘네들이에요. 나보다 좋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여기 나온 요런 새가 뭐라 그래요? 이런 새? 벌새, 허밍버드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호버링, 공지빙할 수 있는데 이 날개짓이 굉장히 빨라요. 몇십 번이라고 합니다. 그 날개짓을 하는데 요거는 또 미국에서 개발한 저랑 동문이신 그 로버트 우드란 교수님이 개발한 건데 그만해요. 하루살이라는 거 만들어서 그 외부에서 그 비행을 합니다. 이걸로 막 사이언스 공부스를 미약하게. 그 다음에 아주 작거나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면은 우리 태평양 건너오는 비행기는 한 10시간 걸리거든요. 나중에 힘들죠. 시끄럽고 모기도 안 이상하고 힘든데 사람이 안 타니까 이 비행기는 한 일주일 날 수가 있고요. 이 비행기는 5년, 5년 대단하죠. 이거는 우리 집에서 개발한 건데 다이소에서 무인기 수직이창 특이한 거 같습니다. 자, 이제 약간 좀 이렇게 공부를 하는 페이지인데, 자, 무인항공기란 IC였죠, IC. 여러분들 왜 좀 그 아까 항공덕후 아니겠는데 이 IC라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요즘엔 이거를 요즘에 여전히 하는데, 요즘에 이거를 또 완전히 그 점령해버리게 하려고 드론입니다. 근데 드론은 원래 뜻이 뭐냐면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면 찾아볼 것 같은데, 네이버 다른 소리를 찾아보시면은 드론, 그러면은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 아니면은 숯벌. 벌이 세 가지가 있죠. 여왕벌, 숯벌하고 일벌인데 일벌은 안 벌이에요. 그래서 여왕벌도 안 벌이고. 숯벌이 있는데 숯벌을 하는 짓하고 놀고 먹는 것밖에 없다가 1년에 한 번 운이 좋으면 여왕을 만나고 죽고 아니면 그냥 죽고. 그게 숯벌이라서 하는 일이 없이 영행거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보면은 웬 비행기 하나가 왱 거리면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 그 생각해서 드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의성어도 하고. 그래서 드론이라고 그러면은 모든 무인기를 가리키는 총칭이고 특히나 미국권에서는 드론 그러면은 무인 공격기를 생각해요. 사람을 죽이는 무인 공격기. 그래서 제가 수시에 봤었는데 2년 전에 미국까지 봤었는데 드론 불러가라 그러고 사람들이 시위합니다. 시위. 그 살상기계는 불러가라. 시위도 하고. 근데 이제 뭐 드론이 다 나쁜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드론 그러면은 이게 들어오면서 드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드론 그러면은 아까 언어분들이 잘못 얘기했는데 이게 이렇게 프로펠러 내달리면 이렇게 달리는 걸 다 드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이게 드론은 이제 다 드론인데 얘도 드론인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게 되는 거죠. 이제 처음 보는 걸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어려운 얘기 나오는데요. Unmanned Aerial Vehicle 사람, man이 그러니까 남자고 사람이 없는 비행기를 주시고요. 네, Remotely Piloted Aircraft RP라고 비슷한 건데 원격으로 파일러팅을 하는 비행기가 뜻이죠. 이거는 사람이 통제 안 하는. 이거 그런 거야. 사람이 통제 안 하는 비행기도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있어요. 저가슴이 연구하는 건데 확 포렌하면 진짜 촥 날아.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쫙 하고 확 내려지는. 그게 얘네입니다. 오토노머스.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연구 단계고 실용화는 안 되고 있어요.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무인기도 꽤나 옛날입니다. 1910몇 년대인데 이 당시는 다 기계였어요. 기계. 지금은 근데 다 전자죠. 조그만한 데도 전자료가 들어가 있는데 요걸 뜯어서 반대편을 보시면은 IC라고 해서 IC가 4개가 들어있어요. CPU 칩 하나, 자이로스코프 칩 하나, 가속도계 하나, 통신 칩 하나. 4개로 다 끝나는데 이 당시에는 이따만한 자이로를 돌리고 압력 공기를 돌려서 이 다이아프램을 밀면은 피스톤이 밀려가지고 기름이 밀리면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기계식. 근데 이제 오늘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다 전자식으로 있고요. 이게 이제 플랫폼 무인기인데 이거를 조종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조종사가 그것도 하나 더 둘이나 앉아갖고서 한 명은 조종을 하고 한 명은 여기에 있는 카메라라든가 혹시 있을 수 있는 무기 그런 걸 조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목표로 하고 있고 얘가 통신을 해야겠죠. 뭘 하겠습니까? 줄을 달면 안 되겠죠. 무선으로 통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관제를 해야 돼요. 왜냐면 막 불안해서 달리기가 가면 안 되니까 관제소에서 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해서 서로 그런 걸 관제를 막 합니다. 그 다음에 중계도 있고 이거 ADS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는 이 항공기의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입니다. 이제 다양한 기를 씁니다. 정찰용으로 쓰고 있고 항공기는 기본적으로 무거운 걸 들지는 못해요. 들 수는 있는데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가 드는 건 일반적으로 좀 제한된 무게지만 쓸 때가 많은 유용한 거. 이게 뭐겠어요? 카메라죠. 그래서 요런 작은 것도 여기 카메라가 있어요.
여기 보면 화면이 이게 카메라들거든요. 카메라. 얘는 아까부터 좀 위험해가지고 바퀴에 머리를 안 날린 건데 떨어지면 다치니까. 카메라 들어. 여기 있습니다. 오, 짱이다. 이 훌륭하신 분들은 이것만 보야 돼요. 오, 나는 그거 못하겠다. 연습해보려고 하는데. 그 다양한 드론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그 촬영용, 무인, 이거 보고 이제 드론 들어가면 싫어하는 게 이거고, 그다음에 수송용 드론들이 나오고.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분들 신문에 보시면은 기자들이 우리나라는 산 것도 써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일부에서 맞는 말도 보면 맞는 말도 많지만 우리나라 드론을 빨리 시작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그 동업용. 그래서 여기 일제 야마라는 회사가 80년대 개발을 해갖고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얘기입니다. 이 드론의 형이에요. 형 하나 앞버전인데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게 있습니다. 정찰용, 군용, 군수용, 그러니까 민간용.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요거겠죠? 취미용. 그 다음에 정찰용, 공정용, 수용용, 차량용, 고정립, 회전립, 복합형. 여기 항로에서 스마트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무인기를 그 무게로 나누는데 11kg 미만은 딱히 그 항공기로 대상을 안 하고요. 10에서 150은 무인경시라고 해서 안정자 받아야 되는 거고 150kg은 정식 항공기이기 때문에 항공기의 표준 인증 용치를 받아야 됩니다. 인증, 서티피케이션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재밌는 거는 서티피케이션 받는 프로세스가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럼 꼭 뭐야 그러면은 자 운전을 해야 되는데 운전면허증을 따야 돼요. 근데 운전면허증 시험을 안 봐요. 그럼 어떻게 못 따죠? 못 나죠. 그래서 현재가 그 상황인데 우리나라 정부가 뭐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아직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저가 그 만드는 역할을 하는 그 ICAO 국제 민간항공기구의 그 알타스의 그 패널 어드바이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계속 만납니다. 그래서 근데 학생들 놀라지 않고 여기 여학생은 2020년에 몇 학년이에요? 2020년에 5년을 보니까 대학생이에요? 여기 학생이 대학생이 돼서 여름방학 때 해외 연수를 가려고 딱 인천공에 갔는데 무인기가 내리고 있다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규정이 생겨서 2020년까지 통합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30년 되면 이제 학생들이 나는 이제 많이 늙었을 것 같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항상 활동하는 텐데 여러분들이 2040년에 되시면은 이제 이 무인기가 여러분들 머리를 날아가는 게 일상이 될 수가 있어요. 얼마 안 남았죠. 5년, 10년. 그거 생각보다 빠릅니다. 기술이 되게 빠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과학과 학생들은 보면 알겠지만 라이트 문제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캔디포드의 모델 T 이건 뭐죠? 이 컴퓨터? 혹시 이름 알아요? 애니아. 이게 친구를 봤어요. 이게 저기 펜실베이니아 대학이 이렇게 일본 남아있는데 엄청나게 컸고 이거를 딱 키면은 C의 전기가 흠뻑하고 나가서 들어갔어요. 전기 워낙 많이 빠르고. 근데 이 컴퓨터가 이거보다 못해요. 그 얼마나 질이 빨라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류가 과학 발전을 시키는 게 몇 가지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이 컴퓨팅, 사람의 머리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전자전을 만드는 데 노력을 많이 했고요. 또 하나는 사람의 낼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1 마력이 몇 와트인가? 혹시 알아요? 735와트인가? 그렇지 않아요? 700와트인가? 그 와트인데 사람 것도 낫다. 사람이 자전거를 열심히 밟으면 얼마나 나지 아세요? 운동 자전거를 밟으면 300와트도 안 나요. 200와트.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많은 일을 하고 싶으니까 에너지를 사람 몸에서 나지 않는 에너지를 끌고 싶으니까 그게 화석 에너지, 열 에너지. 그 다음에 인류가 궁극 에너지 발견한 게 뭐죠?
위험도 완전히. 이게 인류가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여기까지 더 가볼 데가 없는 거예요. 얘는 이쪽으로는. 이쪽 축으로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내가 쓰지 않았는데 뭐냐면 소재예요, 소재. 인류가 19세기만 하더라도 자연에 대한 소재를 썼죠. 뭐, 면 같은 거. 근데 20세기 들어오면서 화학이 발달하면서 합성 소재가 나오죠. 좀 나일론 이런 거. 이게 발전이 시작했죠. 그다음에 컴퓨터가 나와요. 근데 이게 쉬울까요? 이게 쉬울까요? 이게 뭔지 아세요? 구글 문서죠.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그 구글 문서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서 연구를 같이 하는데 그 학생들 말대로 군우님을 봤는데 대단하죠. 군우님 칼을 봤는데 혼자서 가는 것 같아요. 물론 뭐 하나 돼서 혼자는 모르겠지만 대단한데 이게 쉬울까요? 이게 쉬울까요? 이게 전문용어로 이게 빡세긴 해요. 이게 로켓을 쏘아올리니까 어렵긴 하고 폭발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복잡성을 본다면 이거 훨씬 더 어려워요. 근데 왜 어렵냐? 답은 간단해요. 이거는 인류가 1960년대 했어요. 이미. 사람이 쉬운 몸도 하고 어려운 몸도 했어요. 쉬운 걸 못하죠. 쉬우니까 하는 거고 쉬우니까 하고 어려운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쉬우니까 했고 60년대 했어요. 이거 왜냐면요. 컴퓨팅, 계산 속도가 더 많이 필요한데 여기 들어간 컴퓨팅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보다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에 나가면은 너무 단순한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간단한 식이 나오거든요. 애플 MA랑 중력 구시만 풀면은 간단한 식이 나와서 다 뭘로 달에까지 갈 수 있어요. 계산만 하면은. 근데 얘는 계산을 그렇게 잘한다 되는 게 아닌 게 막 계산 열심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개가 버리시더라고요. 이렇게.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요즘 이런 거. 최근에 또 우리나라 또 소문이 있었죠. 또 저희 학교에 오준호 교수님이라는 분께서 미국에 있는 로봇 대회 1등 하셨어요. 상금이 자그마치 22억. 우와. 아마 무슨 대회에서 상금 준 건 거의 최고 아니에요? 22억 가지고. 골프 1등한테 20억은 안 준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찾아봤더니 월드컵, 노벨상을 받으면 상금이 10억이에요. 노벨상보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거고요. 이게 인류가 찾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 그래요. 근데 사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먼 것 같고, 저는 그걸 보면 실망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좋은 일이에요. 할 게 남았으니까. 여러분 중에서 로봇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아직까지 할 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술 발달하고 보면요, 우리끼리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기술이 어려워요. 컴퓨터도 그렇고. 어려워서 안 쓰고 제한적인 사람만 쓰다가 쉬워지고 어느 순간에 이 BC라고 썼는데, BC가 뭐냐면 BC 카드가 아니고, benefit to cost, 그러니까 들인 비용보다 더 나오냐는 거예요. 자, 이게 핸드폰이에요. 그죠? 이게 그 스마트폰인데, 이게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삼성폰도 있었고, 네이트폰이라고.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기억하는 모르겠는데, 네이트폰이라고 있었는데, 네이트폰이 되게 쓰기가 불편했어요. 저도 있었거든요. 되게 쓰기가 불편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불편함보다는 얻는 게 더 많아지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할 때마다 부팅해서 로그인하고 이런 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넘어가면은 이제 대중화되는 게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DJI 중국의 나이장 인더스트리의 드론이에요. 센서. 그래서 이게 왜 갑자기 난리가 났냐면요. 그냥 우연은 아니죠. 필연이고요. 항상 뭐가 있기 때문에 이거 첫 번째로 가는 건 이제 그런 게 운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여러 가지 기술. 아까 말한 GPS, 투명 컴퓨터, 그 다음에 히토리 자석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강력한 자석, 이 미국에서 GM이 개발한 건데, 그게 있고, 리튬 폴리머 배터리. 여러분 핸드폰에 다 들어있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거든요. 그거랑 또 우연히 또 운이 좋게 떨어진 게, 이거 뭐죠? 고프로 카메라. 이걸 둘을 붙여놓으니까 아주 희한한 짓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텔레비 보시면은 매일매일 뉴스를 보시면 이게 나와요. 매일매일 뉴스에 왠지 괜히 이렇게 위에서 보는 것 같이 찍고 가는 그 클립이 거의 매일매일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우리나라가 벌써 활성화된 거예요. 근데 저희 지난주에 미국 갔더니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미국은 아직까지 드론을 상업적으로, 그러니까 뉴스를 이어서 찍는 거가 금지되어 있어요. 딱 하나 회사가 할 거였는데 어디냐면 CNN. 자, 이게 그 우리 카스트의 작년에 BBC에서 찍어봤는데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그 김수현 교수님, 김경수 교수님 하시는 분이 이게
랩터라는 건데 내가 봤어. 엄청나게 빨리 뛰는 로봇이에요. 이게 막대기가 달려있긴 한데 막대기 거의 힘이 안 가져 있고 내가 뛰는 거야. 이거 보여주면 그게 아니라 이거 다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쉽게 나오는데 되게 빨리 뛰는 거. 그는 저희 학교 그 교수님이야. 이게 제가 연구하는 무인기와 무인차입니다. 그래서 도넛을 배달하는. 이게 원래 내가 원래 이거였는데 딴 이름 바뀌었어요. 도넛 배달을 하는. 사실은 이제 아마존이 처음이 아니었고 원래 옛날부터 미국에서 무인기를 이용해서 뭘 배달하자는 연구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마존이 시작한 게 놀라운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시작한 거예요. 일반 각각 가정에다가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게 아마존이 굉장히 그 다른 데와 다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무인기만 하는 건 남들이 했으니까 무인차와 무인기를 결합하자. 세계에서 무인기와 무인차 같이 하는 건 아마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그 나사에서 하는 무인기 학회 갔었는데 거기서 전기 트럭과 무인기를 결합하자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희보다 1년 이상 빨리 했죠. 그죠? 근데 빨리 생각하는 것도 좋고, 빨리 하는 것도 좋은데, 중요한 거는 빨리 해서 뭔가 임팩트를 남겨야죠. 이게 모든가. 근데 그걸 내가 실패한 거죠. 턱을 낸다든가, 아니면 회사를 차린다든가. 그러니까 이거 그때 인터넷에 올렸더니 요즘 우리가 참 댓글들이 무서운데 댓글을 항상 훔쳐봤어요. 어떻게 댓글 달았는데 저건 나도 한다고 그랬었는데 나도 한다고 말은 내가 틀린 말은 이게 수동 비행이 아니에요. 버튼만 누르면은 자동으로 이륙을 해서 자동으로 내가 자동으로 착륙을 하는 거예요. 전자도. 수동으로 내가 방금 한 것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면은 이 날아가는 패턴을 보면은 자동 수동이 날아가는 게 쫙 날아가요. 아니요, 날아가는. 아까 제가 날릴 때 똑바로 안 해서 그렇게 날렸죠. 이게 손을 하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쫙 내려오죠. 이건 자동. 여기에 그 레이저 센서가 있어서 땅까지 거리줬어요. 작년에 찍었었어요. 이제 그랬을 것 같고. 이제 무인기를 여러 가지 쓸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 좋은 쪽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국 배가 서해에 쳐들어온 거예요. 독일에서. 이게 무슨 뭐 명량해전에 무슨 외군 배 같죠? 이게 이렇게 들어온다. 얘들 체포를 해야 되는데 체포하려고 하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합체를 하거든요. 그러면 끌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경이 함부로 공격하면 막 칼로 찔러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무인기를 띄워가지고 도대체 몇 명이 가지고 이거 기다리고 있느냐, 이런 걸 찾아볼 수도 있고. 그게 굉장히 문제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리고 난 또 하나 정말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가끔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 해마다 일이 터져요. 이거 사람들이 뭐 전환당하고 그러면은, 사람 물에 빠지잖아요. 여기 찾으러 가야 되는데, 악천후 상황이라서 철수했습니다. 참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을 철수하는 게 맞고요. 무인기를 띄워서 계속 수행하는 겁니다. 배도 띄우고 나도 띄우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사람들을 철수했는데 해경하기 철수했는데 무인기가 밤새 시작을 해서 찾았다. 정말 그런 얘기를 듣고 싶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과제를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 그 국토부랑 해수부랑 미래부랑 힘을 합쳐가지고 이러한 드론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과제를 한 몇 개월 규모로 만들어가지고 올해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과제를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무인기는 더 빠르게, 지금도 그래도 막 7, 8 아니면은 완전 자동 2000 아니면 새로운 분야가 뭐냐면은 추리형 이쪽이 이제 가장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죠. 써서요. 요건 하나 해석 복사인데요. 사실 요건 다시 보니까 왜 헬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요거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신개념 무인기
요거는 이 비행기가 뭐죠? 이 비행기가? 너무 쉬워서 답을 안 하는 것 같은데. F-16이죠? 이게 우리나라는 주력기인데 미국은 다 은퇴시켰어요. 미국은 항공기를 은퇴시키면은 저기 뭐 아리조나나 네바다에 있는 비행기 무덤으로 보내요. 거기가 사막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날씨가 건조해서 비행기 보관할 텐데 이 비행기가 아깝다 그래갖고서 여기다가 몇 개 기계 달아가지고 무인화시켰어요. 혼자 날아요. 이 비행기. 원래 유인기인데 그래서 뭐가 하냐면 이거를요 여기다 미사일을 쏴요. 미사일 실험하려고. 그런데 아깝잖아요. 우리나라 이 비행기를 주력기로 쓰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거 아깝다 해서 이거를 좀 다른 걸로 쓰자. 무인 전투기 그런 걸 쓰자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소재기 있어. 이거는 이게 아마 페이스타냐고 페이스 건가요? 거기 페이스북이 샀다는데 아니 기분이나 거기 사가지고서 수년간 비행하는 비행 그런 걸로 합니다. 되게 끝인가 보다. 예, 여기 시간 되고 혼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양한 형태로 무인기를 쓸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젊은 학생들이 고민이 많아요. 저학 때문에. 제가 지난주인가 KBS에 한번 출연을 했는데, 그때 약간 악역으로 나왔는데, 모르는 연결말에 나왔는데, 거기서 자꾸 로봇이 나와서 사람이 별로 없으면, 우리 사실이에요. 로봇이 나와서 사람이 별로 없는 게 많고. 그래서 그게 흐를 수 없는 대세인데, 여기 있는, 제가 이번에 또 희한한 기회를 샀는데, 아마존에 가는 에코라고, 말하면 알아듣는데 내가 표현한 게 뭐냐면 어지간한 사람보다 낫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이제 능력의 차이가 이게 현실이니까 어지간한 사람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 어지간한 사람보다 사람이 안 되면은 앞으로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영재들인데 어젯밤에 뭐 좋은 일이 있어서 많이 졸고 계신 것 같은데 어지간하면은 앞으로 무인기도 못 고칠 거. 누가 그러더라고. 로봇을 고치는 사람이 있나 그러는데, 내가 보기엔 로봇을 고칠 것 같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로봇 위에서 할 수 있는 게 나에는 남아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아마 교수도 로봇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강의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마실수 맨날 하면 뭐 구글인지가 헷갈리는 것도 아니고, 탁 써지고, 구글이 뭐야, 딱 시작하는 그런 식의 로봇 티처, 네, 그런 거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기술의 발전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인류는 할 수 있으면 해요. 할 수 있는데 뭐 윤리 때문에 안 한다는 거는 소수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근데 결국 그렇게 인류가 발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 직업이 뭐였냐면은 마부가 직업이었고 말에다가 물 주는 사람이 직업이었고 말에다가 염을 주는 직업이었단 말이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불쌍해 차가 나와서 부담도 없어졌어요. 한번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네. 딴 말 하겠죠. 지금 가보면은. 근데 지금까지 문제는 뭐냐면은 기술이 발달하면서 잡이 없어지기도 하면서 잡 자체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것도 문제 중에 합니다. 근데 현실이고 나도 그런 데 입주하는 사람 중에 하나긴 한 것 같아서 마음에 드는데 근데 여기 여러분들 앉아 계신 분들 이렇게 영재들인데 너무 많이 들지 말고 이게 좀 깨가지고 이 기술의 이 트렌드 메가 트렌드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거대한 흐름을 여러분 좀 느껴야 돼요. 저는 아까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였지만 1991년도에 무인기를 시작을 했어요. 저보다 똑똑한 사람 많고 저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래도 이렇게 얘기한 자리에 불려들어서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는 뭐냐면 남들이 되게 별거일까 생각할 때 별거 같다고 생각하고서 이거에 뛰어들어서 25년 동안 이걸 했어요. 제가 내년이면은 아직 말이 그렇게 많은 사람도 아니지만 무인기 연구 25주년 기념이에요. 25주년 서비스이 아니죠. 커러스를 준비한 건데. 그래서 이 무인기의 발전에 나름 기여도 하고 또 지켜보게 되고 국가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데 딱 내가 하는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벌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중국이 아까 말한 그 무인기가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얘기하는 거고 시간이 없어 넘어가야 되죠. 근데 교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야? 그러면 끝났구나. 너무 끝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는 제가 만난 학생에 속한 학생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지금 미국에 유학 가서 바파로 수련자는 분이 훌륭한 여학생입니다. 근데 여기 나온 비디오는 뭐냐면은 앞으로는 전용 무인기가 어떤 형태의 기계뿐만이 아니라 아예 사람이 앉는 조종석에 로봇이 앉아서 조종석을 직접 조종을 하는 거예요. 재밌겠죠? 이거 보면 이제 조종하시는 분들이
내 자격 없으니까 걱정하실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오토메이션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너무 돌지 마시고 좋은 거 많이 배우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의 DJ라는 회사의 회장이에요. 프랭크 왕이라고. 참 열심히 하게 생겼죠. 이 친구가 지금 갖고 있는 회사가 아직 상장도 안 했는데 시가총액이 10조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요 DJ라는 이 무인기를 만들어서 작년에 매출이 5천억 원, 올해 1조를 넘는다고 해요. 근데 아직 무인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엄청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뭔가 해보고 싶은데, 솔직히. 근데 이분이 보니까, 이분이 아까 나온 그 사람의 지도 교수예요. 제 대학원 선배기도 하고, 이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제장들이라고, ITF 펠로우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 연구를 많이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홍콩 과기에 대해서 만든 창업 프로그램이 나온 게 DJI거든요. 홍콩 과기대학 카이스트로 만든 대학교예요. 그래서 카이스트 교수는 왜 이런 거 안 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도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 요즘 경제 어렵다 많이 해요.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은 우리나라 경제 위기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중국이 뭐 위기다 이런 거 많이 나오고 다른 나라 또한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도전을 안 해요. 잘 학생들은 입시에 찌들어가지고 수학 문제가 풀려고 하는데 수학 문제를 왜 풀는지 모르고 그죠? 수학 문제를 왜 푸느냐 이런 연구를 연구하려고 푸는 거죠.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걸 다 집행하는 수학이거든요. 이거 혼자 나는 게 이게 나는 게 마술이 아니고 아브라카다브라가 아니고 이게 공식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수학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항상 이렇게 이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걸 잘 이해를 못하면서 막 배우기만 하니까 재미가 없죠. 다니기만 하고 근데 여기 굉장히 많은 사이언스가 있고 여러분 공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가지고 다음 이 유용한 게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질문 하나 받을게요. 빨리. 저는 이세민이라고 합니다. 아까 드론의 방식 중에서 드론이 운동할 수 있는 방식 중에서 왕복 엔진이 있었는데 왕복 엔진은 어떤 것을 말하나요? 네, 왕복 엔진은 그 피스톤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가솔린 자동차, 일반 자동차에 들어있는 피스톤이 그 왕복 엔진 아는 건 뭐가 있냐? 회전식 엔진이 있죠. 이게 제트 엔진이에요. 제트 엔진은 앞에 그 에어 인테이크 컴프레서, 그 다음에 터빈이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회전만 해서 위로 공기를 뿜어내는 그 가스의 작용 과정으로 나가는 게 엔진인데 그 왕복 엔진은 피스톤이 공기를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그 위에 있는 공기, 그 가스, 혼합가스, 그 공기와 연료를 혼합가스라는 거를 이렇게 압축해서 폭발시켜서 밀려서 그 힘으로 프로펠러를 돌리는 거라서 이게 구조가 좀 싸게 만들었어요. 제트 엔진 쓰거든요. 연소대가 쓰거든요. 근데 싸게 만들 수가 있고 좀 작게 만들 수가 있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의 대세는 얘죠, 얘. 모터. 왜냐면 이 모터가 여러분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그 드르륵드르륵 하는 그 진동 모터 있죠?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거랑. 근데 요즘 중국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모터에 들어가는 이 원소가 히토리움, 레어어스라는 그 히토리 자석인데 이게 네오다이즘이라는 원소거든요. 이 원소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중국. 세계의 90% 이상 안 돼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는 참 자원적으로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돌지 말고 열심히 해야 돼요. 자, 질문 받겠지만. 네, 고맙습니다.